오늘 윤통 뭐 한다고 했어요?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상회담 관련 소식 그리고 찌제명 관련 소식 이렇게 다루고 지나갑시다. 자, 윤통이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자, 일본 출국하는 윤통 부부 김기현이 조호영이가 나왔다. 김기현이 마 이 새끼야 잘하고 알았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인사하고 주호영이 국익을 위해서 외교하러 나가는 대통령까지 쫓아와갖고 이렇게 난장을 피는 빨갱이 새끼들.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이지랄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우리 윤통 그리고 김건희 여사 1박 2일 일정을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시다 총리랑 정상회담을 했어요.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님 뭐 왈가닥이다 뭐 막 이러저러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진짜로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영부인이 되고 난 뒤에 행보도 굉장히 다소곳하게 몸을 낮추고 몸가짐을 정갈하게 하면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대선 때도 봐봐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당에서 도움 준 게 뭐가 있나? 개준석이 첫날 만나 삽질하고 근데 거기에 반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통의 어떤 기지로 거의 극복해온 거 아니에요. 나갈 때도 전에 정수기 같은 경우 어땠어요? 지가 대통령도 아니면서 대통령도 옆에 가만히 있는데 요지라면서 지가 대통령 행세를 했지. 근데 김건희 여사 딱 서가지고 기다리고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 봐. 이런 몸가짐 하나하나 굉장히 지금 릴리님이 잘 정리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정무 감각도 뛰어나고 능력도 출중하신 분이에요. 네, 정치적인 감각이 저는 대단하다고 봐. 그리고 매번 나올 때마다 그리고 대선 때 윤통 사실상 코디를 김건희 여사가 다 했지. 행사마다 입고 나오는 어떤 색상들이라든지 액세서리들 봐봐.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윤통을 만든 거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윤통이 예전에 대구로 좌천이 되고 불복 사태, 항명 사태 때문에 국정원 댓글 조작단 그 수사하다가 좌천이 2번 됐지. 그때랑 론스타 수사할 때 그때 위에서 언론이 때리고 정치 쪽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상관들이 때려도 끝까지 수사했던 또라이 검사가 윤통이거든. 두 번째 자청이 됐을 때 윤통이 에이 씨발 더러워서 못해먹겠어 하니까 건희 여사님이 오빠 걱정 마 그냥 해. 그래서 끝까지 검찰총장까지 되고 대통령까지 올라갔다. 나는 이면에 김건희 여사의 아주 지혜로운 내조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덕분에 우리 대선 끝나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우파 내에서도 뭐라 했어요. 김건희 여사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직도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영부인이 안 나오는 게 정상적이냐고 그러던 분들이 지금 많이 줄었어. 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정무적으로 잘 행동하니까. 그리고 히히티님 그 어마무시한 전시회를 유치하신 분이신데 미술 개무식이라서 그까지만 자랑하는 나. 여튼 김건희 여사님 따봉. 두 분 다 너무 멋있다. 오늘 점심쯤 일본에 도착해서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윤통이 간 곳은 무엇이냐? 제1동포를 만났다. 난 이런 거 보면 왠지 울컥해. 자인 있지. 제1동포 만나서 이웃 일본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동포들과 오찬을 가졌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그리고 한일 관계 정상화될 때 여러분들도 자긍심 가질 것. 당연하지. 자인 있지. 제1동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남북 관계가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한일 관계가 불안해졌을 때 가장 곤란하다. 민망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한일 관계가 좋아지길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고. 일본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거는 제1동포다 하고 지금 양국 우호 발전 각국의 이제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화합을 원한단 말이야. 일본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깨어있는 일본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환영 집회를 가졌다. 도쿄, 군마, 기후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윤통 사진과 함께 한글로 대환영이란 적힌 피켓을 들고 태극기도 흔들었다. 하고 일본 사회에서 저 한국 영부인은 팬클럽도 있다더라. 일본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례적인 관심을 가졌다. 왜? 젊고 예쁜 영부인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거기다가 미술계 쪽으로 크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일본 언론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물품은 한국에서도 안 팔린다. 맞죠? 저 빨갱이 새끼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부자 악녀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려고 별별 짓거리를 다 했지만 정작 명품이라고 얘기했던 스레빠는 3만원짜리였고 그리고 똥싼바지 2만원짜리 치마 3만원짜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거더라. 노란색 휴지 갖고 그 20몇만짜리 무슨 명품 휴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몇천원 안 하더라. 그런 물품들이 전부 다 완판됐다. 사람이 고급진이 명품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따가운 시선을 보내자 윤통이 술잔 내린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재밌다? 그만 마셔. 나는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자긍심이 뿜뿜하는데 빨갱이 새끼들 대가리 속엔 뭐가 들었을까? 재밌기도 하면서도 대통령 부부도 여느 부부랑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하고 요 수많은 관심 속에서 드디어 시작했다. 북한 ICBM 속에서 밀착한 윤통과 기시다. 85분 동안 의기투합했다. 의장대 사회를 거쳐서 소인수 확대 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 대통령실 일본 환대를 강조를 했다.
저는 이게 좀 속상한 게 문재인 개새끼 그 외교할 때는 족도 갖고 온 거 없고 꼬단 보리자루만 인치로 왕따 외교를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첫날 만나 오만 방송에서 문재인 개새끼 쫓아다니면서 별별 뻥빨 다 쏘고 실시간 중계를 해줬는데 왜 우리 윤통은 언론에 그런 중계가 없냔 말이야. 많이 속상합니다. 하고 일본 언론 애주가 윤석열 에비스 맥주를 좋아한다. 기시다와 맥주 대작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 제1동포 오찬 간담회예요. 그리고 한일 지소미아 군사협정 정상화를 드디어 선언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작아질 거야. 자, 이 내용 한번 볼까? 자, 군사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그리고 경제안보대화 출범에 합의했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빨갱이들이 졸라게 주장했던 징용 구상권 요거에 대해서는 윤통이 잘랐어.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가 원위치 된다.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 하고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일 간 군사 정보 교류 체계야. 그리고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했다면 양국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성 관계가 아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 그리고 외교, 경제, 당국 간의 전략 대화 등 협의체 조속히 복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빨갱이 새끼들이 지금 이게 막 졸라 경술 국치다. 윤통이 지금 나라 팔아먹고 있는 거 멘치로 오만상 개나발을 불고 있는데 옛날에 김대중이 노무현이 때는 주댕이도 뻥끗하지 않다가 지금 윤통이 가서 다시 김대중이 사기꾼 새끼가 오부치 선언을 했을 때 계승하는 취직 그 당시에 단계로 돌아간 걸 뿐이야. 근데 김대중 때는 졸라게 잘한 업적이라 하고 지금 윤통 때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짓이래. 이 새끼들은 잣대가 고무줄 잣대야. 졸라게 내로남불. 여튼 아까 저 일본 애들이 애주가 윤석열 에비스 맥주 기시다 맥주 대작 이뤄졌지. 오늘 정상회담 끝나고 둘이 도쿄 한 식당으로 옮겨서 간파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의장대 사회할 때 서로의 국기에 대한 예를 갖췄죠. 잘 됐어. 자, 지소미아 그리고 셔틀 외교를 되살린다. 셔틀 외교는 뭐냐? 원래 오부치 선언의 내용 중에 보면은 1년에 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한일 뭐 문화 교류를 한다. 뭐 여러 가지 협정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호 협력 결의 그리고 간담회 설치 그리고 대북 정책들 그리고 다자간 경제 협력 촉진 그리고 일본의 반성 그때 사과했지 시원하게 하면서 연 1회 이상 정상회담을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셔틀 외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셔틀 버스 멘치로 계속 순행하면서 만난다. 아무 때나 내키는 대로 기시다 역시도 형식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주 보자. 아, 난 아름답다. 굉장히 잘 성공적인 이거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개새끼가 첫날 만날 저그들이 당군 일에 최대의 업적이다 라고 했는데 뚜껑 열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번 윤통 조용히 묵묵하게 황소처럼 욕을 먹거나 하거나 말거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쭉쭉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갑시다. 이 셔틀 외교를 되살린다. 아, 일본과 한국은 누구보다 가깝게 지낼 용의가 있다 라는 거지. 앞으로 많이 가까워질 겁니다. 그리고 기시다가 뭐라 했냐? 긴 겨울을 지나서 벚꽃이 폈다. 그리고 우리 윤통은 또 뭐랬냐? 한일 협력 새 시대의 첫걸음이다. 마치 윤통이 일본에다가 모든 것을 다 퍼다주고 나라를 팔아먹은 거 멘치로 얘들이 떠들고 있지만 봐보세요. 일본 지도자들의 한일 과거사 발언 무라야마 자 아시아 전체 대상 사죄와 반성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 대한민국 국민 대상으로 사과와 반성 표명 그리고 고이즈미 아시아 전체 대상 사죄와 반성 표명 그리고 간 나오토 조선 식민 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아베는 또다시 침략에 대한 사죄를 또다시 표명했어. 다만 일본 후대에 대한 사죄 부담을 지우면 안 된다. 그래서 불가역적인 사과를 한다. 더 이상 사과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결말을 지은 거를 문재인 개새끼가 다시 엎어가지고 한일 관계를 경색시키고 한국을 더욱더 고립시켰던 그래서 경제 제재까지 받았었지.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얻어낸 게 뭐가 있냔 말이야. 졸라게 우리 경제만 어려워졌지. 안 그래요? 하고 기시다 총리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의 인식을 계승한다. 뭐 식민 지배는 강제로 했고 그리고 졸라 미안하다 한국에 무수하게 사과를 여러 번 했어요. 어떤 내각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계승하겠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 이제 와서 우리는 조선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라고 제대로 우기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국토가 저거 거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잘 됐다. 그리고 우리 대한국 무역 제재 가기 전에 이미 풀었어요. 이제 앞으로 한일은 서로 협력해서 중국이라는 다가오는 공포지 사실은. 우리 인접국인 중국 짱꼴라 새끼들에게 함께 대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서 자유 그리고 다자간 자유무역 체계를 그대로 지켜나갈 것이다.
카메 지금 요걸 갖고도 이 탁현민이 개새끼가 기어 나와가지고 윤통 1장기 경내 의전 실수. 자 1장기의 경내하는 졸라 의전에 실수를 했다 이거야. 이게 뭐냐면은 저 일본 애들은 여기 자국의 국기에 인사하는 게 맞지만 한국은 1장기에 인사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근데 이런 개구라를 펼쳤었는데 실제로는 외국 정상이 전부 다 아는 예절이다. 이 새끼는 거짓말로 또 윤통을 한번 매기려고 거짓 프레임 의전 실수다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시부렸어. 자 봐봐. 자국 애국가의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 숙여 절을 하는 한국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게 용인되는지 모르겠다. 애국가의 경의를 표할 줄 모르는 거는 한두 번도 아니지만 의장대 사일시 양 정상은 각각 자국기의 경례라고 지나는 것인데 태극기의 경례를 하고 다시 고개 숙여 일장기의 경례하는 어처구니 없음. 에라이 무식한 새끼야. 사실을 알고 보니까 다 하는 거다. 외국 정상들 다 오면은 얘들은 일장기에 경례하고 일본 총리들은 그 타국의 국기에 경례하고 상대방 국기에 예를 표한다. 일본의 관행이야 그것은. 그간 일본을 방문했던 인도네시아, 베트남 모든 국가들이 자국 총리 기시다와 함께 자국 국기와 일장기 앞에서 동시에 목례를 했다. 윤통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졸라 무식한 탁현민이가 어떻게든 윤통 깔려고 이지랄병을 떠는 거지. 저 새끼들은 아무리 대통령이 싫더라도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간 윤통의 표현을 빌자면 1호 영업사원이다. 대한민국의 얼굴이야. 그런데 저 새끼들은 대한민국이 잘 되건 말건 쪽팔리건 말건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대표가 외국에 가서 실수를 하면은 어떻게든 덮어주고 시시해주고 조금만 잘해도 띄워주고 하면서 무언가 대단한 거를 이루는 것처럼. 그래야 영업사원이 저기 가서 제대로 큰 소리도 치고 뒤를 보고 올 거 아니야. 근데 저 새끼들은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잡아 때리고 개쪽을 줘서 영업을 못하게 방해한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안과 좌파들 빨개들끼리만 서로 물고 빨아주는 민주당 새끼들. 이 새끼들이 역적들 아니냐 이거요. 저런 게 무슨 좌파야. 저런 게 무슨 진보야. 그냥 빨갱이지. 저그들의 영달과 저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익에 해를 끼치는 해충 매국노들이다. 그래서 저는 쟤들을 빨갱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방님,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욕했다고 자막까지 붙여서 미국 언론에 제보하는 게 대한민국 언론 맞나요? 주작 북한 언론도 그렇게 안 한 짓. 그럼요. 매국노 새끼들. 하고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윤통이랑 김건희 여사, 기시다 총리 부부랑 스키야키 만찬을 했다. 도쿄 긴자의 요시자와 식당에서 호리고타츠 방에서 만찬을 가졌다. 표정만 봐도 되게 좋죠. 뭔가 잘 됐어. 이 사진이 나는 말 다 했다고 봐. 굉장히 화기애애하다. 뭔가 분위기가 잘 됐어. 나는 이거 업적이라고 봐요. 한일 관계 정상화하고 부부만 동반 만찬을 가진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본 환대 부각에 집중. 역시 한걸레 새끼들 워딩 뽑는 거 봐. 환대 부각에만 집중이다 하면서 구상권 상정 안 해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요걸 두 줄 같이 붙여갖고 엮어넣는 이 한걸레 클라스. 역시 빨갱이 신문. 어떻게든 자국 대표를 폄하하고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된 빨갱이 신문 한걸레.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디닥치고 있던 미친년이 있지. 에미추다. 바로 에미추 오랜만에 기어났어. 미친 거 아니야? 윤통 100주년 관동 대지진 조선일 학살 현장에서 돈가스 만찬했다. 뭔 독가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돈가스 당합니다. 돈가스 넘어갑니까? 원조 돈가스 식당. 다리에서 갓 썰은 가량의 조선인 부인이 성기에 죽창이 꼽힌 채 참살당한 사체를 보았다. 그냥 임산부였다. 막 끔찍한 이걸 막 엮어갖고 집어넣는데 뭐 그게 없어. 지금 윤통이 식사를 하신 이 식당이 과거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현장이다 이거야. 알아보니까 근거가 없다. 그냥 관동 대지진 학살 현장과 20분 거리다. 밝혀진 건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명확하지 않아. 어딘지 몰라. 에미추는 도대체 어느 현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지금 용산 주민들 죄송합니다. 용산 그 자리 뭔지 알아요? 전부 다 옛날 무덤터란 말이야. 지금 한양이 수도가 된 지가 몇 년이야. 그동안 거기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사람들 무덤 위에 살고 있나?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여튼 지금 일본과 관계를 다시 개선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다. 항상 중국을 놓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장하는 제국이다. 그리고 지금 국제정세는 격변하고 있다.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지금 가열차게 대결을 하고 있고 지금 현 자유무역체계 도전하고 있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중국이다. 중국을 위시한 공산 세력이다. 강력한 도전하는 세력, 확장하는 제국 중국을 옆에 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혼자서 국익을 지켜내기가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손을
손을 잡아야 되는가? 지극히 당연하게 미국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유 진영에 속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런데 그 핵심 축 중 하나가 한미일 공조인데 이 공조를 깨트려버린 게 문재양이란 말이야. 그리고서 오히려 중국에게 빌붙은 문재양 개새끼. 문재양 지금까지 외교 잘했다 외교 왕이라고 불렀는데 도대체 문재양이가 외교가 와서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중국한테 빌빌 싸서 6일 동안 혼밥이나 처먹고 우리 대한민국 기자가 중국 애들한테 다구리 털려도 처맞고 들루버인데 말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고 빡 7일 동안 북경에 머물면서 총리조차 만나지 못하고 기어왔던 게 문재양 개새끼잖아. 그런데 저 새끼들 도대체 낯짝이 얼마나 두껍길래 우리 윤통한테 저 지랄병 떨 수 있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고 이게 오늘 나온 놀라운 뉴스. 미국이 트로이 목마로 찍어놨다. 트로이 목마로 찍은 중국 크레인. 자, 국내 항만의 53%를 점유하고 있는데 상하이, 진화, 중공업 여기서 맹글은 대형 크레인이 부산항, 평택항 등 주요 항만마다 대거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미국이 잠재적 스파이 장비라고 논란이 되었던 장비다 이거야. 왜? 이 크레인은 ZPMC 크레인에 탑재된 첨단 센서가 있다 이게야. 요게 해외 물자 이동 정보를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항만에 드나드는 화면의 출처, 목적지, 운송 경로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이거야. 이걸 실제로 JPMC 크레인 회사 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 그래? 우리는 상하이 본부에서 세계 모든 크레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고 자랑까지 했대. 이 말이 사실이라면 평택항에서 주한 미군 물자 운반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시시각각 실시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침탈 야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 중국 아니냐 이거야. 그런 중국이랑 미국에 손을 놓고 중국과 손을 맞잡겠다는 문재양 개새끼는 도대체 누구 편이냔 말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저도 방송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뭐 두 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4-5살 먹은 애기들도 알겠다. 당연히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될 대상은 미국과 일본이지. 우크로냐님, LG텔레콤이면 나 중국 회선 쓰는 게 직접적으로 와닿음. 그리고 사실상 지난 정권에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있잖아요. 우리 세계 넘버원 기술 원자력을 없애고 태양광, 풍력, 전기차를 키우겠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지원금을 줘서 해당 사업을 키웠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상 돈 번 업체는 대한민국 업체가 아니라 중국 업체더라 이거. 그리고 릴리님,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면 득이 되지 실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중국은 아니다. 우리가 보다 중국과 각을 세우고 우리가 보다 중국에 비빌 수 있는 외교적인 디패를 가졌을 때만이 우리가 중국이라는 성장하는 확장하는 제국 앞에 우리가 당당히 우리의 국익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멀어졌던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면 당연히 득이 되지 실이 될 리가 없다. 더군다나 미국과 일본은 원천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한해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반도체를 생산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원천 기술들 그런 거는 일본과 미국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단 말이야. 중국은 우리 반도체를 안 사줄 수 있어. 근데 미국과 일본은 우리 반도체를 못 만들게 할 수 있는 나라야. 그리고 지금 반도체고 신소재, 첨단 과학 제품들이 사실상 무기화가 돼서 블록화된 경제에 어떤 큰 무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과 미국과 손을 놓고서 중국과 손을 잡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